잠깐만요. 저 아이가 왜 우리 할인이와 똑같이 생긴 거죠? 재영그룹 장학재단이 주최한 간병 가족 지원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발표장.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인들과 그리고 수백 명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마지막 발표자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발표장 맨 앞줄 중앙에는 단 한 사람의 표정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냉철한 여성 기업인으로 불리는 서윤정 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재계를 이끌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그녀가 마지막 발표자가 무대 위로 걸어 나오는 순간 갑자기 몸을 앞으로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심사위원석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회자는 다음 순서를 진행하지 못한 채 서윤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대 위에 선 28살의 젊은 여성도 놀란 표정으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서윤정의 손에 들려있던 심사표가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무대 위 참가자에게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매도 같았습니다.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도 같았습니다. 긴장하면 손가락을 맞잡는 습관까지 똑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병원에서 백혈병과 싸우고 있는 첫째 딸 할인과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서윤정의 가슴 속에 28년 동안 묻어두었던 이름 하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다. 산후조리원 화재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믿어왔던 둘째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디에 사시나요? 지금 무엇을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윤정은 28살이 되던 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조용하지만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정이 앞에서 세상과 싸운다면 남편은 뒤에서 모든 것을 받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돈보다 서로를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쌍둥이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할인, 둘째의 이름은 바다. 서윤정은 두 아이의 이름을 수십 번 불러보며 행복한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남편은 태교 일기를 쓰며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할게. 둘 다 꼭 건강하게 만나자.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서윤정은 눈물이 날 만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곱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강정숙이었습니다. 강정숙은 외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뒤 아들은 그녀의 삶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강정숙은 모든 것을 아들에게 맞추며 살았습니다. 좋은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아도 아들 학원비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찬밥을 먹어도 아들 밥상에는 따뜻한 국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어느 날 서윤정이라는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강정숙도 며느리를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일도 잘하는 여자가 아들의 곁에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흐르자 강정숙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에게 하루 일과를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주말이면 어머니 집에 오기보다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정숙은 아들이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강정숙은 며느리의 존재 자체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젊고 유능하고 아들의 사랑까지 받는 서윤정이 마치 자신의 자리를 빼앗아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에도 그녀는 축하보다 불안과 질투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아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강정숙은 서윤정이 웃는 모습조차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서윤정은 그런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을 느끼면서도 크게 마음에 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손녀를 품에 안으면 시어머니도 마음을 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윤정의 순진한 바람이었습니다. 출산 당일, 두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로 울음을 터뜨리는 두 딸을 본 순간 서윤정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갓 태어난 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완성됐어. 그 한마디에 서윤정은 평생 이 순간만큼 행복한 날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하리는 아빠를 닮아 눈매가 선했습니다. 둘째 바다는 엄마를 닮아 입술선이 또렷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의 울음소리에 반응하듯 번갈아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윤정은 두 아이의 손가락을 번갈아 잡으며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절대 너희를 외롭게 하지 않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두 아이를 함께 지키겠다고. 하지만 출산 이틀 뒤, 산후조리원에서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전기 합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졌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복도는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서윤정은 수술 후 회복 중이라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신생아실에서 아기들을 안고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남편은 병실로 달려와 서윤정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첫째 할인을 남편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둘째 바다는 다른 간호사가 데리고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서윤정을 먼저 밖으로 옮겨야 했고 품에는 할인이 안겨 있었습니다. 서윤정은 연기 속에서 계속 바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다요. 우리 둘째는 어디 있어요? 누군가 곧 데리고 나간다고 외쳤습니다. 서윤정은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강정숙은 신생아실 쪽으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연기와 비명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가장 어두운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며느리가 저토록 행복한 얼굴로 두 아이를 품고 사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둘째 바다를 안고 조리원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아이는 작게 울었습니다. 강정숙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죽인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저 멀리 보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한 번쯤 무너져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결국 다시 어머니에게 기대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잘못된 질투가 한 아이의 28년을 빼앗는 시작이었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뒤 산후조리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명단이 뒤섞였고 사람들은 서로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서윤정은 병원 침대에 누운 채 바다를 찾았습니다. 남편도 할인을 품에 안은 채 미친 듯이 하지만 그녀보다 더 깊이 무너진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둘 다 안고 나왔어야 했어. 내가 바다를 지켰어야 했는데. 서윤정은 그런 남편을 붙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끝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할인이 자랄수록 남편의 죄책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꽂을 때마다 그는 늘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마다 그는 비어있는 한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아이들이 손을 잡고 뛰어가는 모습을 보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윤정은 남편이 웃고 있어도 마음속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사업은 더욱 커졌습니다. 제영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평온함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운전 중에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17년 전 남편은 늦은 밤 귀가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남편은 흐릿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바다에게 미안해. 그 말을 들은 서윤정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죽는 순간까지 둘째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 후 서윤정은 더 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대신 회사를 지켜야 했고 할인의 엄마로 버텨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차가운 얼굴 뒤에 딸 하나를 잃고 남편까지 죄책감 속에 떠나보낸 여인의 깊은 상처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모전 무대 위에는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28살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할인과 너무도 닮은 얼굴, 바다와 같은 나이,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 서윤정은 처음으로 지난 28년 동안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대 위의 이름은 이도아. 그녀는 발표를 시작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서윤정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서 단 하나의 질문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저 아이가 내 딸일지도 모르는 걸까? 공모전이 끝난 뒤에도 서윤정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내려가는 이도아의 뒷모습이 남편의 마지막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바다에게 미안해. 그 한마디를 남기고 눈을 감았던 남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서윤정은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만약 바다가 살아있었다면 남편은 그렇게 오랜 세월 자신을 원망하며 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죽는 순간까지 죄인처럼 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17년 전 남편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28년 전 시작된 거짓말이 서서히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린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정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양복도 갈아입지 못했습니다. 넓은 거실 한쪽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정은 액자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 바다가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평생 미안해하던 그 아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살아있는 동안 단 하루도 바다를 잊지 않았습니다. 할인의 생일날이면 늘 초를 하나 더 꽂아 놓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이면 베란다에 서서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윤정이 조용히 다가가면 남편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바다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어떤 아이가 되었을까? 서윤정은 그때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상조차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서윤정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평생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감정보다 기록을 믿어왔습니다. 사실이라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윤정은 회사 자료실과 개인 보관 창고에 있던 오래된 상자들을 모두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화재 당시 기사, 병원 후원 내역, 개인 메모, 재단 기록, 수십 개의 서류 상자가 회의실 한가운데에 쌓였습니다. 서윤정은 손끝이 떨리는 것도 잊은 채 서류를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눈은 붉어졌고 목은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백 장의 서류를 넘기던 중 한 장의 영수증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화재 발생 다음 날, 후원자 강정숙, 수혜기관 푸른나무 보육원. 금액은 당시 기준으로도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서윤정은 한동안 눈을 깜빡이지 못했습니다. 강정숙은 평생 기부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화재 다음 날 보육원에 거액을 보냈을까? 그리고 왜 그 보육원의 이름이 도화의 이력서에 적혀 있었을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서윤정은 즉시 차를 몰아 푸른나무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원장은 회장의 방문에 놀랐지만 서윤정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조용히 기록 보관실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장부 한 권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서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28년 전 날짜를 찾아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기록 앞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1998년 3월 17일 여아 입소. 발견 장소 신명산 부인과 화재 현장 인근. 인계자 강정숙. 그 아래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알리지 말 것. 서윤정의 눈물이 장부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28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 직접 그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다는 사실. 두 가지 진실이 동시에 가슴을 찔렀습니다. 원장은 작은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주었습니다. 입소 당시 아이와 함께 보관된 물건입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아기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글씨. 봐. 서윤정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출산 직후 직접 손목에 채워주었던 팔찌였습니다. 한 번도 품에 안아보지 못한 딸의 흔적이 28년 만에 그녀의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바다가 살아있었구나. 여보, 당신이 그렇게 미안해하던 아이가 살아있었어. 서윤정은 팔찌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오랜 죄책감과 슬픔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강정숙은 딸의 28년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남은 인생까지 빼앗았습니다. 아들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서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보다 더 뜨거운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올랐습니다. 보육원을 나선 뒤 서윤정은 차 안에서 남편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은 사진 속에서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윤정은 휴대전화를 가슴에 꼭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우리 딸을 데려올게요. 그리고 당신을 평생 괴롭힌 진실도 끝까지 바로잡을게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8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되찾는 일, 17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 이제 그 두 가지를 위해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정은 공모전 참가 신청서에 적혀 있던 주소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그곳에는 자신의 딸이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정은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바다야. 엄마가 이제 너를 만나러 간다. 서윤정은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각 도화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손에 꼭 쥔 채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제영그룹 본사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곳이었지만 서윤정에게는 28년의 시간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습기가 가득했고 바닥은 밤새 내린 비로 젖어 있었습니다. 주소가 적힌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서윤정은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반지하 어딘가에서 자신의 딸이 살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겨우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 그녀는 조심스럽게 건물 옆 작은 창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지만 도화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정은 숨을 죽인 채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접이식 침대 하나와 낡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천장에는 오래된 물자국이 남아 있었고 벽지는 습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놀라울 만큼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화는 작은 냄비에 죽을 데웠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중년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여성은 도화를 키워준 양어머니였습니다. 오랜 병으로 몸이 약해져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도화는 숟가락으로 죽을 한 술씩 떠서 조심스럽게 먹여드렸습니다. 약을 챙겨드리고 이불을 정리한 뒤 이마를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점심약은 탁자 위에 있어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서윤정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딸은 누군가를 원망하며 자란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돌보는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도화는 부엌으로 돌아가 찬밥에 김치 한 조각을 올려 서둘러 아침을 먹었습니다.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서서 몇 숟갈을 떠넣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커다란 가방을 메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노트북과 공모전 발표 자료 그리고 도시락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낮에는 양어머니를 간병하며 틈틈이 공부해 왔다는 사실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도화는 문을 나서기 전 다시 한번 방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양어머니가 잠든 모습을 확인하고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그 표정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서윤정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골목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지난 28년 동안 이런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 대기업 회장의 딸이 될 수도 있었던 아이가 반지하에서 찬밥을 먹으며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 흘러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서윤정은 처음으로 돈과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가장 소중한 아이의 하루를 단 한 번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도 서윤정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생전 남편은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가 살아있었다면 어떤 아이가 되었을까? 그때마다 서윤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상조차 견디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는 남을 돌볼 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서윤정은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우리 바다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당신이 이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날 오후 서윤정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리는 창가에 기대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지친 얼굴이었지만 어머니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정은 딸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린이 먼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도아 씨 만나고 오셨어요? 서윤정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표정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린아, 그 아이가 내 동생일 가능성이 아주 크단다. 하린의 눈에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 먼저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꼭 만나보고 싶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이상하게 계속 보고 싶었어요. 서윤정은 눈물을 흘리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하리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서윤정은 더욱 마음을 굳혔습니다. 며칠 뒤 재영그룹 장학재단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도아는 대상 수상자로 호명되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놀란 표정이었지만 누구보다 침착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상패를 건네는 순간 서윤정은 도아의 손을 잠시 꼭 잡았습니다. 따뜻하고도 낯익은 손의 온기였습니다. 도아는 긴장된 표정으로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도아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행사장 한쪽 조용한 응접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윤정은 의자에 앉은 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누구보다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온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마디를 꺼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도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 발표에 문제가 있었나요? 서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아 씨, 혹시 태어나던 날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있나요? 응접실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도아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태어난 날 큰 화재가 있었고 그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을 찾고 싶었던 적은 없었나요? 도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때는 많이 원망했어요. 왜 나를 두고 갔는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분명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서윤정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딸이 오히려 어머니를 이해하려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아기 팔찌를 꺼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팔찌에는 바랜 글씨로 한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 도아는 팔찌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정은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도아가 아니었어. 엄마가 처음 너에게 지어준 이름은 바다였어. 도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듯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28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바다야. 내가 내 엄마야. 도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그 한마디에 서윤정은 도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야. 엄마는 내가 죽은 줄 알고 살았어. 아빠도 죽는 날까지 너를 지키지 못했다고 자신을 원망했어. 마지막까지 바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 우리는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도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평생 기억했다는 사실이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서윤정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빠는 내가 죽었다고 믿고 살았어. 첫째만 안고 나온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 그리고 그 죄책감을 안고 세상을 떠났어. 도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버려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질투 때문에 가족 모두가 서로를 잃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한참 뒤 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서윤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는 이번에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며칠 동안 도아는 혼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엄마. 자신을 한 번도 잊지 않았던 아빠. 그리고 평생 존재도 몰랐던 쌍둥이 언니. 혼란스러웠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자라났습니다. 양어머니 역시 조용히 도아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든, 누가 널 낳았든, 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만나보는 것이 맞다. 도아는 그 말을 듣고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며칠 뒤 도아는 서윤정의 손을 잡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자 할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도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매도 같았습니다. 미소도 같았습니다. 놀랄 때 눈을 크게 뜨는 습관까지 똑같았습니다. 먼저 눈물을 흘린 것은 할인이었습니다. 정말 내 동생이구나. 도아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태어나 처음 만났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것처럼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할인은 도아의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도아도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나도 이제 알았어. 그날 이후 도아는 병원을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할인과 함께 식사를 했고,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웃었고, 못다 한 시간을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할인은 동생의 손을 잡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아는 보육원에서의 기억과 양어머니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서로의 삶은 너무 달랐지만 두 사람은 이상할 정도로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자라온 자매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건강은 더 이상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조직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친자매라면 적합 확률이 높습니다. 서윤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이 아이가 언니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기적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족은 누구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아는 매일 양어머니를 돌본 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인은 웃는 얼굴을 보이려 애썼지만 밤마다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정은 두 딸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28년 전 잃어버린 딸이 이제는 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서윤정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다야.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도아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언니를 살릴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이건 제가 가족에게 처음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리는 눈물을 흘리며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도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요. 기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오랜 세월 떨어져 있던 가족의 발걸음이 함께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정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강하게 살아왔지만 그날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형그룹 회장이라는 직함도, 수십조 원의 자산도, 그녀가 쌓아 올린 명예도, 수술실 안에 있는 두 딸을 대신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서윤정은 눈을 감고 남편의 마지막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희미하게 웃으며 숨을 몰아쉬던 남편.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남긴 한마디. 바다에게 미안해. 그 한마디는 17년 동안 서윤정의 가슴 속에 칼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할인만 안고 나온 자신 때문에 둘째를 잃었다고 믿었습니다. 생일날마다 말없이 빈 의자를 바라보았고 할인이 잠든 뒤에는 혼자 베란다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책감을 아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윤정은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미안해하던 바다가 지금 우리 곁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할인이를 살리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당신의 오랜 슬픔도 오늘 끝날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서윤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정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뒤, 할인의 혈액 수치는 안정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부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매우 좋은 경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할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도아도 기증 후 회복을 마치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할인은 동생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이어줬어. 도아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언니를 만난 것만으로도 제가 더 큰 선물을 받았어요. 두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어난 날부터 함께였어야 할 두 사람이 이제야 같은 시간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정은 아직 끝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윤정은 강정숙을 불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보육원 장부 사본과 아기 팔찌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정숙은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윤정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진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강정숙은 처음에는 끝까지 부인하려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지금 와서 왜 지난 일을 들추느냐. 하지만 서윤정이 장부를 밀어놓자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 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견딜 수 없었다. 젊고 똑똑하고 내 아들의 사랑까지 모두 내가 가져갔다. 쌍둥이를 안고 웃는 내 얼굴을 보는 것이 미칠 것 같았다. 너도 한 번쯤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서윤정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딸의 28년을 훔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제 남편의 남은 인생까지 빼앗으셨습니다. 강정숙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서윤정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자신이 바다를 지키지 못했다고 자책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바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거짓말 때문에 제 남편은 평생 죄인처럼 살았습니다. 아들을 지키겠다고 시작한 일이 결국 아들의 삶을 망쳤습니다. 강정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런 줄 몰랐다.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서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의 미안하다는 말로 돌아오는 시간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도아가 반지하에서 찬밥을 먹으며 살아온 28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편이 죄책감 속에서 보낸 세월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 서윤정은 강정숙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전담 운전기사, 생활비, 법인카드, 재단 고문 직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강정숙은 작은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좁은 방 하나가 전부인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붙잡고 싶었던 아들의 사랑도, 손녀들의 웃음소리도, 가족의 신뢰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았더라면, 조금만 덜 미워했더라면. 하지만 그 후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한편 도아를 키워준 양어머니는 서윤정의 도움으로 안정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아는 눈물을 흘리며 두 어머니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낳아준 엄마, 한 사람은 자신을 길러준 엄마. 도아는 두 사람의 사랑 속에서 비로소 온전한 가족을 갖게 되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어느 일요일, 서윤정의 집 식탁에는 갓 지은 밥과 된장찌개가 놓였습니다. 화려한 만찬보다 훨씬 소중한 평범한 한 끼였습니다. 서윤정, 할인, 도아, 그리고 도아의 양어머니까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기 전 서윤정은 거실 한쪽에 놓인 남편의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젊은 시절의 따뜻한 미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정은 액자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바다를 찾았어요. 그리고 할인이도 살았어요. 이제 당신도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말아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뒤 식탁으로 돌아온 서윤정은 두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으로 그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 짧은 한마디를 듣는 순간 서윤정은 더 이상 숟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28년 동안 마음속으로만 기다려온 단 한마디였습니다. 할인은 웃으며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어디 가지 마. 도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살자. 창문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누구보다 따뜻하게 채워갈 수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의 심장은 이제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찾아온 이 가족의 봄은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깊은 행복 속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은 큰 힘이 됩니다.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